네, 안녕하세요. 범드로이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함수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함수들을 코틀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실 거고, 이제 제가 예제도 또 드릴 거예요. 예제 푸시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기존까지 그 레플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레플에다가 뭐 헬로 코틀린 이런 식으로 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쳐서 해석하는 레플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그런 환경 세팅하는 법을 일단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함수를 오늘 만들어 보면서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필터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필터랑 뭐 맵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 그리고 하이오더 펑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그 오늘 강의 외에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코틀린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레플에서 이런 식으로 짰어요. 프린트 헬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찍는 걸 실행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했었죠. 이거를 이제 실제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코틀린 파일을 추가해야 되는데, 혹시 프로젝트 다들 만드셨나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만드냐면, 안 만드신 분이라면 여기 파일에서 뉴 하고 프로젝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코틀린 누르고 JVM 누른 다음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만드시면은 아마 이렇게 왼쪽에 뜰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소스에서 오른쪽 new 코틀린 파일 하고 hello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인텔리제이에서 코틀린을 실행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그 메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거든요. 저희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선언은 이제 fun이라고 합니다. 펑션의 줄임말이고요. fun하고 메인 함수, 이제 실행을 위한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함수 이름 부분입니다. 함수 이름을 적고 이제 함수로 어떤 인자를 받을지 적은 다음에 이제 그 중괄호를 써주면 메인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인자를 따로 받도록 했는데 저희는 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println hello world 라는 거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오른쪽 누른 다음에 run hello kotlin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hello world가 떴죠. 한번 실행하고 나신 후부터는 컨트롤 R로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플로 했던 거는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fun print hello, 그리고 인자로는 아무것도 안 받고,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println hello, 이제 hello를 찍는 거예요. 그게 이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print hello. 그러면 제가 이제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이 코틀린에서 실행시킬 함수를 먼저 찾아요. 메인 함수를 찾았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print hello를 실행시킵니다. print hello를 실행시키면 저희가 선언한 print hello의 안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시켰을 때 hello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짜는 모든 코드들은 이 메인에다가 쭉쭉 적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를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여기 메인에 이제 인자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함수 만드는 법 배우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모든 것이 그
그 값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printl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얘도 함수거든요, 결국. 이 문자열을 넣어주면 그거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실행시켰는데 얘는 이제 어떤 출력하는 행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출력한 함수조차도 이렇게 println으로 찍어보면 이 코틀린 유닛이라는 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반환형이 없는 경우는 유닛이란 값이 나오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사례처럼 온도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온도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is hot, 더운지에 대한 변수인데, 여기서 바로 if문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코틀린에서는 온도가 50보다 크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중괄호 썼었는데 중괄호를 한 줄이면 빼도 됩니다. true고 아니면은 false다. 이런 식으로 바로 if문을 써서 값을 할당시킬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코틀린에서는 이제 이런 if절에서도 값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는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 할당을 바로 못 하는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구문을 실행하면서 값을 반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문이 값을 가지게 되니까 얘를 그대로 이제 스트링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 예제는 이 구문 자체를 스트링에 쓴 사례인데, 한번 쳐볼게요. 메시지는 뭐라 네, 그대로 이런 구문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50도보다 크면은 to warm 아니면은 OK 이렇게 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하면, 네, 이렇게 if절인데도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의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구문이 반환하는 형태가 되게 많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외가 이제 포문이랑 while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반복하는 행위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정의하는 거가 이제 의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는 제외되었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반복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값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함수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함수 만드는 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를 다 지울 거고요. 지우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 볼 거는 그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 코드를 짜보는 거예요. 메인 함수 보면은 이제 feed the fish라고 feed the fish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제 함수가 없으니까 빨간 줄이 뜨는 거죠.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위에 만들어도 되고 아래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려면 이제 fun을 쓰고 함수 이름을 씁니다. 제가 위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이제 실행될 때 받을 인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건데 정수 타입의 어떤 인자를 받을 거면은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뭐 ABC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론하고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정수 타입을 넣어줄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정수로 값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 함수에서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day라는 값을 구하네요. 그 랜덤 day라고 해서 함수가 또 생깁니다. 랜덤 day를 해서 day라는 값에 할당을 시키고 그대로 쳐볼게요. 같이 한번 쳐봐 주세요. 그리고 음식은 펠레츠, 일단 펠레츠라는 값을 음식에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today, 오늘은 이제 달러 표시 변수에 있는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day고 and the fish eat, 물고기가 이 푸드를 먹는다. 지금 랜덤데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데이라는 함수도 만들어 줄 겁니다.
함수 어떻게 만든댔죠? fun 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무런 인자도 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써주지 않고,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처리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반환할 예정이면 그 반환하는 타입을 써줘야 돼요. 이제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냥 코드를 실행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서 스트링이죠. 그 어떤 날인지를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콜론을 한 다음에 스트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어떤 처리를 겪은 다음에 무조건 이 문자열을 반환을 해야 돼요.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왜냐면 지금 문자열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서 빨간 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week라는 어레이를 가지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어레이 오브를 써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월요일부터 너무 많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적어줍니다.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그리고 마지막 선데이까지. 그럼 지금 7개를 가지는 어레이가 이 week라는 곳에 저장이 된 거고, 이 랜덤데이의 역할은 이 어레이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서 뱉어내는 게 이제 이 랜덤데이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진 대로 의하면요. 그래서 return week,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을 반환하려면 이렇게 0을 쓰면 되고, 그 화요일을 반환하려면 1을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을 치시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코틀린 랜덤을 써주세요. 코틀린 랜덤. 코틀린 랜덤을 치면은, 그리고 점을 칩니다. 코틀린 랜덤 점 next int 하고 이제 여기에 숫자를 적어주게 되는데, 이 어레이의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 random next int라는 함수가 미리 제공되는 함수예요. 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random next int 5라고 하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0부터 4까지가 이제 무작위로 나오게 돼요. 랜덤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random next int week 사이즈를 했죠. week 사이즈가 지금 이 7이잖아요. 7 맞죠? 네, 7이니까 얘는 0부터 6의 값이 무작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week 3이 돼가지고 0, 1, 2, 3 목요일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랜덤 함수를 써서 지금 무작위로 출력하는 걸 했어요. 이 랜덤 함수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예제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거여서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데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R.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된다 그랬죠? 메인 함수가 이제 실행된다 그랬죠? 메인 함수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이 feed the fish 얘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쭉 실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이 실행될 때 이제 랜덤 데이가 실행되는 거고, 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제 여기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반환이 돼서 이 랜덤 데이의 값으로 나오고, 그게 데이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푸드는 지금 따로 뭐 구하는 게 없으니까 얘가 그대로 대입되고, 마지막에 프린트 ln이 찍혀서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 나왔네요. 랜덤 값으로. 그 다음에 fish는 펠레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행할 때마다 이제 바뀌어요. 요일이. 왜냐하면 랜덤으로 이제 했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제 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함수를 어떻게 선언을 하고, 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반환하면은 이제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 푸드, 음식, 물고기한테 주는 먹이조차도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바꿔봅니다. fish food 하고 day. 이게 무슨 말이죠? fish food라는 메소드, 함수랑 메소드랑 같은 말입니다.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그 안에 이제 day라는 값을 인자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fish food라는 거를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fun을 치고 이제 이름 fish food를 친 다음에 이 인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이 day가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한데요. day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는데 뭐 똑같이 지어도 돼요. day라고 짓고 이 타입은 콜론 뒤에 스트링.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결과값도 이제 스트링으로 먹이를 저희가 만들어서 반환할 거니까 스트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쳐볼 거예요. 이 피시푸드가 하는 역할은 어떤 요일을 받았을 때 그 요일에 맞게 먹이를 세팅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베리어블 변수 타입을 썼고 처음에는 아무런 값을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왼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day가 이제 뭐 먼데이 때 먼데이면은 푸드에 플락스 얘를 대입합니다. 나머지 뭐 쭉쭉 화요일이면 펠레츠 이런 식으로 복사해 볼게요. 여러분은 직접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은 데이를 받아서 그 데이에 맞는 경우에 이제 분기를 타서 거기서 이제 이 푸드에 먹이를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반환을 해주면 이 함수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제 월요일이 나왔죠. 월요일은 플레이스가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토요일이 나왔죠. 토요일에는 레투스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이시죠? 메인이 일단 실행된 다음에 이 랜덤 데이가 구해진 게 넣어지고 이 데이가 이 피시푸드 메소드에 넣어져서 함수에 넣어져서 먹이를 반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와 푸드를 스트링으로 찍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피시푸드에 대해서 함수를 좀 정리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보시면 베리어블 타입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값을 바꿔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밸류 타입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 타입으로 처음에 값을 세팅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스트링 형태라는 거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값을 세팅하지 않으니까 스트링 타입이라고 선언해주고 이제 왼절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값이 세팅이 안 되는 왼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가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올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이 함수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이 데이는 어떤 값이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절에서 예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외인 경우까지 처리를 해줘야지 이 밸류 타입에 확실하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왼절 자체도 사실 구문이거든요. 아까 모든 구문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푸드를 그냥 지워볼게요. 푸드에 대입하는 거를 지우면은 이 왼절의 결과는 이 여기 있는 스트링으로 나오겠죠. 얘를 그대로 이 푸드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문자열만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when절을 바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return when를 하면은 코드가 더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할 수 있다. 코드 정리하는 거는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최종 버전이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짜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구나 하시는 것보다 실제 짤 때 이제 손에 있기 때문에 꼭 짜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짜보신 다음에 제가 내드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준비해 볼게요. 제가 문제를 5개를 만들었어요. 5개. 이 5개를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네, 이 5개 한번 일단 여기 있는 거 다시 처음부터 짜보신 다음에 제가 내드리는 거 한번 짜보세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 숫자를 받으면 짝수인지 판단하는 함수. 그래서 3을 넣으면 이렇게 펄스로 반환한다. 이 함수 어떻게 만들까요? 함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펑션, fun 치고 함수 이름은 이제 잘 짓는 게 중요해요. 함수 이름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값을 받았을 때 짝수인지 판단하는 함수는 is 뭐 2분 이렇게 할까요? 2분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고 숫자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를 이름 뭐 넘버라고 지을게요. 얘는 int. 그리고 얘 반환형은 뭘로 해야 되죠? 불린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처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짝수인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리턴을 하면 되고 이 넘버가 2로 나눠지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퍼센트 기호는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true가 될 거고 만약에 안 나눠지면은 false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println is 2분 뭐 10 해볼게요. 10 하면 true 나오죠? 10이라면 false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수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 끝에 굿을 붙여서 반환해 주는 함수. 그럼 일단 뭐 이름은 add good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겠죠? 문자열을 받아야겠죠. 문자열은 스트링이니까 텍스트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 어떤 타입으로 반환해야 되죠? 문자열을 반환해야 되니까 스트링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 뒤에 굿을 붙이는 거니까 return 좀 단계로 갈게요. 결과는 리절트는 텍스트 플러스 굿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텍스트라는 변수를 쓰고 굿 뒤에 붙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println을 해볼게요. println 벨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실행. 오류가 났어요. 왜냐? 결과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turn result add good 해야 되죠? very good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숫자와 문자열을 받아서 두 개를 이은 문자열을 반환해준 함수. 그럼 뭐예요? 이름을 뭐로 할까요? link number and text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받아야 돼요. 두 개 받을 때는 일단 첫 번째 거는 뭐 number 해서 얘는 int 그리고 콤마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문자열 text string 이렇게 받고 얘를 처리한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문자열.
다음에 return number 그리고 text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println link number는 text 하고 number는 뭐 100 텍스트는 good 하고 실행을 하면 100 good 이렇게 나오죠. 이 함수가 잘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심화는 숙제예요. 숙제. 이거는 해답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해보시고 만약에 정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 주시면 그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이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시죠? 문자열과 숫자를 받고 문자열을 숫자만큼 출력하는 함수. 그러니까 A랑 O를 받으면 이 A를 5번 반복해서 찍어주면 된다. 그럼 이거 이름 뭘로 할까요?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repeat character repeat text with count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름 지을 때 중간중간 단어가 바뀔 때 대문자로 쓰는 거를 카멜 표기법이라 그래요. 낙타처럼 이제 등이 굽었다 그래서 자바나 이제 코틀린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의 네이밍을 짓는 걸 그냥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받아야 되고 이 변수 이름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count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얘는 숫자니까 int를 받아야겠죠. 얘 결과는 뭘로 돼야 되죠? string.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출력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출력하는 거니까 리턴 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저희 repeat 배웠죠. repeat print ln은 줄 바꾸면서 치는 거고 print는 그냥 찍는 거예요. print text 이러면 됩니다. 그럼 얘는 반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실행을 할게요. repeat text with count 하고 텍스트는 뭐 그대로 치죠. A 그 다음에 반복 숫자는 5 실행시키면 이제 이렇게 AAA 나왔죠. 이제 여기까지 수월하게 만드시면은 함수 만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함수를 원할 때 바로 만드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시면서 점점 느실 거예요. 일단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 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좀 더 유용한 팁들을 다음 5번에서 배워볼 거예요. 네, 바로 전에 이제 함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함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에요. 함수에서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폴트 값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컴팩트 함수 이제 이 함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일단 지우고 swim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un swim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 속도를 예를 들어서 인자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합니다. swimming 인자로 받은 스피드. 그럼 저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swim 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st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게 실행돼서 swimming fast라고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을 받지 않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swim 함수로 호출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뭐 기본값이 세팅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 이제 디폴트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디폴트 함수는 이 받는 인자에다가 는을 쓰고 값을 넣어주면 돼요. 뭐 slow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값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 값을 그대로 쓰겠지만 만약에 값이 안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함수를 인자를 안 넣고 호출했을 때는 이제 이 기본 값으로 설정한 게 스피드에 들어가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를 실행하면 이제 스위밍 슬로우라고 나오죠. 그래서 디폴트 밸류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자에 는을 붙여서 값을 세팅해 주면은 그 해당하는 함수의 값이 이 함수 인자 값이 안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둔 값이 세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냥 스윙을 호출한 경우에는 디폴트로 세팅되는 스피드를 쓰고, 이 경우에는 이제 fast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슬로우라는 값을 저희가 특정 값을 넣어준다면 이제 이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넣은 순서대로 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피드 하나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도 있을 수 있어요. 포지션 뭐 인트라고 해볼게요. 네, 줄 정렬을 했는데 포지션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윙에서 스피드는 fast로 하고 포지션은 뭐 0번째 이렇게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인자를 넣어주는 거는 저희가 미리 순서를 알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트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특정한 위치에 인자만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그 아규먼트 명을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는 fast, 그리고 포지션은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 순서 넣어주는 순서를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인자명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그냥 그 함수에서 선언된 순서대로 값을 꼭 넣어줘야 되고, 이런 필드를 써주는 경우에는 함수 순서대로 안 써도 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배울 거는 required parameter라 그래가지고, required parameter는 특정 인자는 얘 함수에서 꼭 받아야 돼, 얘는 기본값을 설정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인자들 있죠. 이 뒤에 두 개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세팅됐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세팅 안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필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should change 뭐라, 물을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함수네요. 그래서 날짜를 받고 온도를 받고 정수형을 받는데, 만약에 값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20이라는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더러움의 정도는 얘도 값을 받는데 이게 값이 안 들어오면 20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값은 불린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줄 바꿈 좀 할게요. 네. 그리고 결과를 리턴합니다. 왼절로 리턴을 하는데, 온도가 30도보다 큰 경우에, 높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true 값을 내뱉는 거고, 그리고 물이 더러움이 30보다 크면은 이 경우도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요일인 경우, 이 경우도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이제 조건을 세웠네요. 그 외의 경우는 이제 물을 안 갈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should change water. 저희가 이 should change water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꼭 필요한 값은 뭘까요? 바로 day입니다. 왜냐면 이 나머지 두 개는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 디폴트 값이 세팅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꼭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nday 이렇게 넣어주고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프린트LN 해볼까요? 그럼 결과가 월요일이니까 일단 일요일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고, 온도는 세팅을 안 했으니까 디폴트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온도 20이 더러움 정도 20으로 돼가지고 온도도 해당 안 되고 이 더러움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 결과는 false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그 함수를 만들 때 이 값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안 쓰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디폴트 값 세팅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는을 붙여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값이 세팅 안 됐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이 이 변수에 할당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컴팩트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함수를 하나의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는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드를 보면은 이제 온도가 30도 이상 되면 물을 간다는 얘기고, 뭐 더러움이 30보다 크면 물을 간다는 얘기고, 일요일이면 물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코드를 짤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늘 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함수로 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빼냐면 isHot이라는 함수로 뺍니다. 온도를 받았을 때 그 온도가 30보다 크다면 얘는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isHot이라는 함수로 바꿀 수 있고 인자로 온도만 넣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그 코드를 읽기가 쉽다는 거죠. 물을 갈아야 되는 함수네, 그럼 뜨겁네, 물을 갈아야 되네, 이렇게 이제 좀 보기 좋게 되는 거고, 나머지도 계속 바꿔볼게요. 더러운지 여부, 그럼 더러움 정도를 받아서 불린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데, 리턴할 때 얘가 30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일요일인지 데이를 받아서 데이가 일요일인지, 이 는 두 개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isDirty에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isSunday에 day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함수가 정리된 거예요. 이게 훨씬 함수가 직관적이죠. 그래서 물을 갈아야 하는지, 뜨거우면 갈고, 더러우면 갈고, 일요일이면 갈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함수로 빼는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을 하는데 그게 단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얘를 다 지우고 이 리턴을 안 하고 바로 는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컴팩트 함수입니다. 압축 함수라고 해가지고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 함수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 디폴트 값에 지금 값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수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dirty sensor reading이라고 해서 뭐 그 센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하는 함수를 뭐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get dirty sensor reading. 그리고 얘는 int 값을 지금 받아야 되는 애니까 얘도 반환 값이 int겠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랜덤에서 뭐 100 중에 0부터 99까지의 사이의 값이 나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초기 값을 이 함수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 함수를 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는 이제 디폴트 값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 함수에 인자를 넣어주는 방식, 이렇게 인자명을 직접 명시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다. 대신 그냥 쓸 때는 이 함수에서 선언된 순서대로 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컴팩트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다뤄봤어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화면 정지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구해볼게요.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 끝에 굿이라는
붙여서 반환해주는 함수 이거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인자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베리굿을 반환.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함수를 이름은 addGood이라고 할게요. 문자열을 넣으면 이랬으니까 문자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입니다. 타입은 스트링이겠죠. 그리고 얘가 처리를 해서 내뱉는 결과도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return 받은 문자열 뒤에 굿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텍스트 뒤에 굿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함수를 다 만든 건데 인자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very good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값을 very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인자의 값이 없을 때는 very가 세팅이 돼서 very good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에 변수값이 들어가서 거기 뒤에 9이 붙여지겠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를 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프린트 ln 치면 안되고 프린트 ln에서 addGood 그리고 나이스를 쳐야겠죠. 네, 나이스 9이 붙여졌고, 만약에 인자를 안 붙이면은 이번엔 very good이 나오겠죠. 아주 쉽죠?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문자열과 숫자를 넣고 문자열을 숫자만큼 출력하는 함수, 출력이죠. 그러면 fun repeat text with coun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받아야 되니까 텍스트라고 하고 string 변수명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input text 텍스트라고만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반복할 횟수 count 끝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거니까 반환형은 따로 없는 거고요. 반복을 하는데 이제 count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println input 텍스트를 count만큼 찍어냅니다. println이 아니라 print였죠. 그래서 이렇게 줄 지우는 거는 커맨드 하고 지우면 돼요. 윈도우는 Alt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repeat text with count라는 함수로 출하고 a라는 값을 넣고 이제 5라는 값을 넣으면 이제 a가 5개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반복 횟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count에 10. 이제 이러면은 count 값이 있을 때는 얘가 count 값이 되지만, 만약에 count 값이 없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디폴트 값이 그대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번이 찍히게 됩니다. 네, 쉬웠죠? 이번 문제. 다음 문제도 얼른 풀어볼게요. 이 2개가 남았거든요. 다음 거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필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리스트나 어레이를 배웠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나 어레이를 배웠어요. 이 리스트나 어레이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고 싶을 때 이제 필터를 씁니다. 그러면서 필터랑 관련된 어떤 설명들도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이라는 장식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네요. 그래서 돌, 파고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플랜트, 플라스틱 식물, 그리고 엘리게이터, 플라워 팟, 이런 게 있어요. 네. 줄을 좀 이쁘게 써볼게요. 이렇게 다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자가 P로 시작하는 애들만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코레이션을 출력을 하면
모든 애들이 출력이 되죠. 여기서 P만 가진 애들, P로 시작하는 애들, 걔네들만 새로운 그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P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해서 뭐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ABCD 이렇게 있으면 이 첫 번째 글자를 어떻게 구하냐면 텍스트 제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첫 번째 글자가 돼요. 네, A가 나오죠. 만약에 텍스트 3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 1, 2, 3이니까 얘는 D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텍스트 변수에서 0을 통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필터라는 걸 통해서 P로 시작하는 애들만 구해볼 거예요. 변수를 만듭니다. decorations start with 변수는 만으로 주면 되니까요. start with P 이렇게 하고 얘를 decorations 점을 쓰면은 이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서 필터를 씁니다. 그럼 이 필터에서 이터레이터의 줄임말인데 it을 쓰면은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it으로 그 대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it은 이 락이 될 수도 있고 파고다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플랜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필터의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it의 첫 번째 글자가 P. 네, 하나의 문자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이 첫 번째 문자가 같은지, 이 P랑 같은지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이제 새로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이제 파고다랑 플라스틱 플랜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필터라는 거에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맵이라는 것도 있어요. 맵. 그래서 데코레이션 뭐랄까요? 맵은 이제 이 리스트들을 어떤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숫자 100이라는 걸 붙이고 싶어요. 그럼 데코레이션 with 100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저 데코레이션 변수에서 맵을 써서 여기도 똑같이 it이 각각의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이제 이 it이라는 아이템을 그 문자열 하고 달러 표시 쓰고 it 하고 3 앞에 이렇게 100을 하면은 이 decorations with 100을 출력을 해볼게요. decoration with 100을 하면은 이제 이 리스트 뒤에 100이라는 게 붙여졌죠. 그래서 필터랑 맵은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회원 정보에서 성별이 남자인 사람 아니면 나이가 20세 이하인 사람들을 뽑아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필터를 써도 되고 맵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각각의 데이터들 뒤에 뭔가를 붙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아예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든지 할 때 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필터랑 맵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레이지 한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는 말은 이제 바로 처리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레이지는 필요할 때 처리한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썼던 거는 모두 바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지하게 얘네를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앞에 as sequence라는 거를 붙이면 됩니다. 얘도 as sequence.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s sequence를 붙이면
원래는 이 필터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바로 얘가 어떤 리스트로 반환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맵을 쓰면은 얘가 처리돼서 바로 리스트로 반환이 되는 건데, 이 에지 시퀀스를 붙이면 일단 리스트로 바꾸진 않아요. 그냥 이 상태의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봐도 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퀀스라는 어떤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이 to 리스트를 쓰면 됩니다. to 리스트를 쓰면은 이제 각각의 시퀀스들을 적용된 실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to 리스트 말고도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는 first라는 것도 있어요. 이 first를 쓰면은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쓰는 거냐, 그냥 바로 리스트로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한 100만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first라는 걸 호출했을 때 이 기존의 방식, 주석 처리해 볼게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일단 이 100만 개에 대해서 필터를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100만 개를 다 하나씩 검사를 하고 거기서 P로 시작하는 애들만 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실행되는 순간에 100만 개 중에서 걸러진 애들 새로운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이제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지 시퀀스를 쓰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first를 호출했을 때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돕니다. 도는데 이제 P라는 애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멈춰요. 딱 그 조건이 만족되면 멈춰요.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에지 시퀀스를 안 쓰면 그냥 이 필터가 끝나고 바로 새로운 리스트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거를 꺼내는 건데, 에지 시퀀스를 쓰면은 리스트를 일단 만들지 않아요.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이 필터를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얘가 만족되면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에지 시퀀스를 잘 사용하는 게 필터나 뭐 맵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할 때 이 에지 시퀀스를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성능이 좋은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틀린 처음 입문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냥 에지 시퀀스를 제외하고 이 필터랑 맵만 통해서 데이터를 써보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터랑 맵, 그리고 이거 한 방식과 레이지한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바로 람다랑 하이오더 펑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그 함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람다랑 하이오더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두 개는 많이 써요. 실제 개발할 때도 많이 쓰고, 그래서 람다식에 대한 이해랑 하이오더 펑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람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덜티 레벨이란 게 20이 있고, 그리고 얘네가 워터 필터, 그 물을 정화시켜주는 필터를 만든 건데 람다 함수로 만들었어요. 이 람다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떤 인자를 받는 겁니다. 인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인자의 타입을 정해줘요.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 인자가 끝났으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덜티가 인자로 있는 거예요. 얘를 2로 나눈 값으로 반환을 하겠다, 그런 함수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몰라가요,
clean water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제 더러움의 정도인 dirty를 받았어요. 그리고 얘를 int로 반환하는데 받은 인자값을 2로 나눈다. 이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함수라는 거는 어떤 인자를 받고 걔네를 어떻게 반환하겠다고 그 함수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시기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intln 한 다음에 이 위에서 만든 워터 필터를 하고 함수 쓰듯이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더티 레벨 위에서 한 거 호출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랑 똑같아요. 더티가 들어와서 얘가 2로 나눠진 값으로 반환이 되니까 20이 들어가면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이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람다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화살표 왼쪽에는 받을 값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환할 값을 쓴다. 그럼 얘 람다는 어떻게 그 형태를 가지냐면 그 받는 인자 타입 그리고 반환하는 타입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오더 펑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는 함수를 만들 때 이 받을 인자로 그 뭐 인티저나 더블이나 이런 아니면은 다른 클래스라든지 그런 값들만 받았었는데 이 값이 아니라 함수를 받을 때 하이오더 펑션이라 그럽니다. 람다 함수를 받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워터 필터라는 변수를 받는데 얘를 람다식을 받아볼게요. 어떤 람다식이었죠? 인트를 받아서 인트로 반환하는 람다식. 그러면은 이 클린 워터 반환 값을 이 함수를 실행한 값을 반환해 볼게요. dirty를 넣어줘서 그리고 println 클린 워터 dirty 레벨과 이제 워터 필터를 넘겨줍니다. 이게 하이오더 펑션이에요. 그 람다식을 넘겨주는 게 하이오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println을 찍어야 되는데 클린 워터가 일단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 인자로 20이란 값과 이 하이오더 펑션을 넘겨주죠. 그럼 여기 20이 들어오고 하이오더 펑션이 들어오는데 이 리턴 값은 이 하이오더 펑션에 이 더티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얘는 함수랑 똑같다 그랬죠? 얘는 이제 들어온 애를 반으로 쪼개주는 애인데 이 20이란 값을 반으로 쪼갠 결과가 이제 리턴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println에는 이 10이 리턴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약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을 더 더럽게 만드는 필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make water dirty라고 하고 dirty 값을 받아서 이 dirty 값을 1 증가시키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clean water에 하이오더 펑션을 넣어줄 때 이 람다식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함수도 넣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는 게 똑같으니까 int를 받아서 int로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오더 펑션에 들어갈 람다식의 형태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make water dirty라는 함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 람다식 넣어주듯이 대신 함수를 넣어줄 때는 콜론 2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20이란 게 들어가서 이 워터 필터가 20이란 값이 들어가서 작동할 텐데 이 워터 필터엔 지금 이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 20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이 이 리턴으로 반환됩니다. 네, 그래서 21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설명의 전부예요. 내용 간단하죠. 일단 람다 함수라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람다 함수를 실제 함수에도 넣어줄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 개발할 때 코틀린에서만 쓴다면 어떻게 쓰일지는 좀
그 케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필터라든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람다식이에요. 람다식인데 일단 이 람다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저런 예제들을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이 하이오더 펑션에 지금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넣어줬지만 저희가 원래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이 중괄호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변수를 바로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함수에서 하이오더 펑션에서 람다 표현식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숫자 하나를 받아서 50을 곱해주는 람다 함수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정수와 문자열을 받아서 정수와 문자열을 이어주는 람다 함수 만들어라. 세 번째 문자열을 받아서 출력해주는 람다 함수를 만들어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푸셨죠? 직접 만들어 보셨어야 돼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람다 함수 만들어 볼게요. example 1. 숫자 하나를 받으니까 람다 함수가 이제 뭐 넘버라고 할게요. 얘는 타입 int. 그리고 이 결과값은 뭐겠어요? 결과값은 50을 곱해주는 거니까 넘버 곱하기 5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람다 함수 만들었습니다. 그럼 출력을 해볼까요? example 1. 그리고 함수처럼 쓰면 된다 그랬죠? 숫자 하나 10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네, 5000이 나옵니다. 잘 만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람다 example 2. 정수와 문자열을 받아서 정수와 문자열을 이어주는 람다 함수 만들어라. 람다 함수 만들 때 이렇게 그 중괄호 쓴다 그랬고, 정수 int랑 두 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콤마, 그다음 문자열, 텍스트, 스트링, 그리고 처리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어주는 거 문자열 쓰면 되고, 저희가 배운 달러 표시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해볼게요. example 2. 숫자 뭐 100, 텍스트 굿 출력하면 109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 문자를 받아서 출력해주는 람다 함수를 만들어라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얘는 출력을 그냥 해준대요. println 텍스트 이러면 되겠죠. 그럼 얘는 println은 지금 얘네들은 다 값을 반환하는 형태니까 println을 찍었던 건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example 3을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자열 넣어줘야 되죠. 문자열 굿 넣어주면 이제 굿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타입들을 안 쓰는데 타입도 한번 써볼까요? 타입. 얘는 int형 하나를 받아서 int형을 반환하는 람다식이니까 타입이 int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타입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하이오더 펑션을 만들 때 이 타입을 명시해줘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nt 형태와 스트링 형태를 받아서 뭐였죠? 스트링 형태로 반환하는 겁니다. 마지막 거 얘는 어떨까요? 얘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기보다는. 얘는 스트링을 받아서 println이 뭘로 반환될까요?
유닛이 됩니다. 저희가 배웠었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유닛이 반환된다. 그래서 이 example 3를 프린트 ln을 해보면 유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기 있는 안에 함수가 실행되고, 그리고 이 프린트 ln의 결과가 유닛이니까 유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도 잘 끝마쳤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총 7개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3개를 큰 거를 한번 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푸시면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수 배운 거 저희가 맨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하는 것부터 환경 구성하는 거, 그리고 왜 모든 거는 값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실제로 만드는 법,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 해봤고, 이제 함수의 디폴트 값, 그리고 컴팩트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컬렉션들을, 그 배열이나 어레이 같은 것들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필터랑 맵에 대해서 배웠고, 좀 더 이제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에지 시퀀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람다식이랑 하이오더 펑션을 배웠죠. 이 모든 게 지금 바로 흡수되지는 않겠지만, 흡수되시면 정말 좋은 거고, 계속 많이 짜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더 쳐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뭐 홈워크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한번 시간 되실 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